바퀴벌레 양식. 양식은 언뜻 보기에는 이상하거나 심지어 끔찍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이러한 관행이 수십억 달러 규모의 산업으로 발전했습니다. 바퀴벌레 농장은 엄청나게 많고 막대한 수입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하면 믿기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은 왜 바퀴벌레 생산에 그토록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을까요? 이 생물들은 왜 그렇게 높은 시장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을 위해 준비한 영상에서 바퀴벌레 농장 뒤에 숨겨진 충격적인 현실을 알아보세요. 바퀴벌레는 현대 사회에 널리 퍼져 있는 곤충일 뿐만 아니라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종 중 하나입니다. 그들은 공룡의 출현보다 훨씬 더 빠른 3억 년 전에 처음 나타났습니다. 바퀴벌레는 오늘날 4,600종이 넘는 종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장 강력한 곤충 중 하나로 간주됩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살충제를 사용하는지, 환경이 얼마나 변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바퀴벌레는 독극물에 대한 회복력, 빠른 번식 능력, 가혹한 조건을 견딜 수 있는 능력 때문에 계속해서 존재할 것입니다. 미래 인간이 멸종하더라도 바퀴벌레가 계속해서 지구상의 지배적인 종이 될 것이라고 믿는 과학자들이 있습니다. 바퀴벌레는 놀라운 생존 능력으로 인해 지구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종 중 하나입니다. 바퀴벌레를 재배하는 것은 간단할 수 있지만 수익성이 매우 높습니다. 바퀴벌레는 성장에 가장 적합한 서식지를 만들기 위해 따뜻하고 습하며 어두운 환경에서 사육됩니다. 나무 판자더미는 보관하는 데 자주 사용되며 자연스럽게 선호하는 좁은 구석을 표현하는 역할을 합니다. 농사에 유리한 환경에서 바퀴벌레는 짝을 찾은 다음 번식을 위해 팀을 이룹니다. 성공적인 짝짓기가 이루어지면 수컷은 암컷에게 다가가서 암컷의 등 위로 올라가 짝짓기 과정을 시작합니다. 짝짓기가 완료된 후 암컷은 다시 짝짓기를 하지 않고도 수많은 난자를 수정시킬 수 있도록 정자를 저장합니다. 알을 낳고 유충의 성장을 위한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농부들은 암컷 바퀴벌레가 사용할 수 있는 특수 트레이를 만듭니다. 암컷 바퀴벌레가 알을 낳을 준비가 된 지점에 도달한 후 알 상자를 트레이의 얇은 틈에 조심스럽게 밀어 넣습니다. 그녀는 계란 케이스가 어둡고 습하며 보호된 환경에 유지되도록 합니다. 농부들은 유충의 발달을 추적하기 위해 트레이를 정기적으로 검사합니다. 유충이 트레이 표면을 완전히 덮으면 수확할 준비가 된 것입니다. 유충을 수집하기 전에 농부들은 특수 도구를 사용하거나 쟁반을 가볍게 흔들어 한 곳에 모았습니다. 이는 유충을 수집하기 전에 수행됩니다. 이전 트레이를 청소하고 다음 알 배치를 위해 준비하는 동안 건강이 좋은 유충은 후속 농업 또는 상업적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선택됩니다. 1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유충은 결국 성충으로 성장합니다. 흔들림은 수확 과정 전반에 걸쳐 농장에서 자주 활용되는 절차입니다. 이 접근 방식에는 바퀴벌레를 떨어뜨리기 위해 돌출된 표면을 진동시키는 것이 포함되므로 수집이 훨씬 간단해집니다. 번식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암컷 바퀴벌레 한 마리는 일생 동안 수천 마리의 새끼를 낳을 수 있으며 그 결과 개체 수는 놀랍도록 빠르게 증가합니다. 매년 엄청나게 넓은 농장에서 수십억 마리의 바퀴벌레를 사육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비용을 최소한으로 유지하기 위해 바퀴벌레에게는 유기 쓰레기, 썩은 야채, 남은 음식을 먹입니다. 또한 일부 농장에서는 쌀개와 콩가루를 혼합하여 사용하는데 이를 통해 바퀴벌레가 빠르게 성장하고 최대 잠재력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바퀴벌레 양식은 계속해서 논쟁의 여지가 많은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유망한 분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바퀴벌레 양식은 폭발적인 번식률과 간단한 양식 기술이 특징입니다. 처음에는 믿기지 않을 수도 있지만 바퀴벌레는 실제로 머리 없이도 며칠 동안 살 수 있습니다. 다른 많은 생물과 달리 바퀴벌레는 호흡을 위해 머리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그들은 몸을 따라 위치한 기공이라고 불리는 작은 구멍을 통해 숨을 쉰다. 이 때문에 바퀴벌레는 머리가 없어져도 탈수로 인해 죽을 때까지 최대 일주일 동안 계속 정상적으로 움직이며 기능할 수 있습니다. 이 충격적인 능력은 지구상에서 가장 강인한 생존자 중 일부라는 명성을 더할 뿐입니다. 게다가 그들의 생존 기술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바퀴벌레는 약 40분 동안 숨을 참을 수 있으며 물속에 잠겨 있어도 30분 이상 생존할 수 있습니다. 이 특성은 단지 무작위적인 특성이 아닙니다. 이는 산소 수준이 급격하게 변동할 수 있는 극한 환경에서 물을 보존하고 생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홍수 상황이 갇히거나 건조하고 숨막히는 열에 노출되더라도 바퀴벌레는 다른 곤충들과 비교할 수 없는 회복력을 보여줍니다.
놀라운 체력 외에도 바퀴벌레는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달리는 동물입니다. 부엌 바닥을 질주할 때 서투르게 보일 수도 있지만 이 곤충은 시속 최대 3마일의 속도로 질주할 수 있습니다. 작은 몸집에 비해 지구상에서 가장 빠른 곤충 중 하나입니다. 그들의 빠른 반사 신경과 빠른 움직임은 그들을 잡기가 매우 어렵고 포식자와 인간을 쉽게 피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흥미롭게도 바퀴벌레는 분산된 신경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신체 일부가 손상되더라도 여전히 기본적인 움직임과 반사신경을 수행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바퀴벌레는 머리나 팔다리가 심하게 다친 경우에도 계속 달리고 반응할 수 있습니다. 이 생물학적 특징은 그들에게 놀라운 회복력을 제공하여 대부분의 다른 생물에게 치명적일 수 있는 소습지는 부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게 해줍니다. 바퀴벌레는 강인함 외에도 인간 영양의 미래에 놀라운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태평양 딱정벌레 바퀴벌레가 새끼에게 영양을 공급하기 위해 우유 같은 물질을 생산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바퀴벌레 우유는 단백질, 지방, 설탕이 가득 들어있어 영양가가 높은 슈퍼푸드입니다. 이 아이디어가 불쾌해 보일 수도 있지만 연구자들은 특히 미래의 식량 안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를 잠재적인 식량 공급원으로 개발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바퀴벌레는 외롭고 소름 끼치는 이미지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사회적 생물입니다. 그들은 그룹으로 생활하며 페로몬이라는 화학적 신호를 사용하여 서로 의사소통합니다. 이러한 화학적 메시지는 바퀴벌레가 먹이원을 찾고 안전한 대피소를 인식하고 심지어 그룹 이동을 조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들의 사회적 행동은 종종 오해를 받는 이 곤충들의 놀라운 복잡성을 강조합니다. 마지막으로 극한 상황에서 살아남는 데 있어서 바퀴벌레는 다시 한번 놀라운 능력을 보여줍니다. 바퀴벌레는 직접적인 핵폭발에서 반드시 살아남을 수는 없지만 인간에게 치명적인 수준보다 최대 1/15배 높은 방사선 수준을 견딜 수 있습니다. 내구성이 뛰어난 세포 구조와 느린 세포 분열 속도로 인해 방사선으로부터 어느 정도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핵재앙이 발생할 경우 인간보다 오래 살 수 있다는 신화를 불러일으킵니다. 이러한 모든 특별한 특성을 통해 바퀴벌레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단순한 해충이 아니라 진화의 경이로움입니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상에서 생존하고 적응할 수 있도록 완벽하게 설계되었습니다. 놀라운 회복력 외에도 바퀴벌레는 또 다른 놀라운 특성, 즉 잃어버린 팔다리를 재생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린 바퀴벌레가 부상으로 인해 다리를 잃으면 탈피 주기 동안 잃어버린 팔다리가 다시 자랄 수 있습니다. 바퀴벌레가 외골격을 벗고 자라면서 새롭고 기능적인 다리가 점차 발달합니다. 이 재생 능력은 생존 가능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인상적인 생물학적 적응성을 보여 다른 생물을 불구로 만들 수 있는 신체적 손상으로부터 회복할 수 있게 해줍니다. 더욱이 바퀴벌레는 놀라운 수준의 원시 기억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과학자들은 바퀴벌레가 특히 위험을 피하는 것과 관련하여 자신의 경험을 통해 배울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유해 물질에 노출된 후에는 특정 냄새를 부정적인 결과와 연관시키고 앞으로 그러한 자극을 적극적으로 피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본 형태의 기억과 학습을 통해 그들은 변화하는 환경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으며 생존의 달인이라는 명성을 더욱 확고히 할 수 있습니다. 매혹적인 생물학에 더해 바퀴벌레의 뇌는 강력한 항생 특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바퀴벌레 신경 조직은 인간 세포에 해를 끼치지 않고 끼치지 않고 MRSA 및 대장균과 같은 가장 위험한 일부 박테리아의 90% 이상을 죽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학자들은 항생제 내성 감염에 맞서 싸우는 새로운 의약품을 개발하기 위한 잠재적인 원천으로 이러한 천연 항생제를 탐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일반적으로 멸시받는 곤충이 미래의 의학 혁신에 열쇠를 쥐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또 다른 놀라운 특징은 몸과 다리에 있는 작은 털을 통해 위험을 감지하는 능력입니다. 이 미세한 털은 기류의 아주 작은 변화에도 매우 민감하므로 바퀴벌레는 다가오는 포식자나 갑작스러운 움직임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이 예리한 감각 시스템 덕분에 바퀴벌레는 1초도 안 되는 순간에 반응할 수 있으며 종종 인간의 손이 가까이 다가가기도 전에 도망갑니다. 이 헤어 트리거 탈출 메커니즘은 잡기가 매우 어려운 이유 중 하나입니다. 흥미롭게도 모든 바퀴벌레가 해충은 아닙니다. 알려진 4,600종 이상의 종 중에서 약 30종만이 인간 서식지와 관련되어 있으며 문제가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대다수는 숲, 동굴, 기타 자연 환경에서 조용히 살아가며 유기물을 분해하고 영양분을 생태계로 다시 재활용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바퀴벌레가
그럼 없다면 자연계는 썩어가는 식물과 동물 물질을 관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며 바퀴벌레가 지구의 균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 입증될 것입니다. 또한 일부 바퀴벌레 종은 활공하거나 짧은 거리를 날아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바퀴벌레는 날개를 사용하여 하강을 제어함으로써 높은 곳에서 도약하고 안전한 곳으로 활공할 수 있습니다. 새나 박쥐처럼 강력하게 나는 것은 아니지만 필요할 때 공중에서 조종할 수 있는 능력은 생존 전략에 또 다른 계층을 추가하여 포식자를 피하고 먹이를 더 효과적으로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바퀴벌레는 생물학적, 생태학적 중요성을 넘어 다양한 문화권에서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일부 전통에서는 회복력, 중생, 심지어 번영의 상징으로 간주됩니다. 어려움을 견디고 거의 모든 환경에서 성공할 수 있는 그들의 능력으로 인해 사람들은 그들을 인내와 연결시키고 성공은 끈기와 적응력에서 비롯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비즈니스 맥락, 특히 일부 아시아 문화에서 바퀴벌레는 끈기와 장기적인 성공을 나타내는 행운의 상징으로 간주되기도 했습니다. 이곳은 마음이 약한 사람을 위한 곳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생물의 영역입니다. 수백만 마리의 독이 있는 전갈이 어둠 속에 숨어 쉬어 있습니다. 이 장소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왜 그렇게 많은 수의 전갈을 기르고 싶어 할까요? 이들은 번식하는 암컷 전갈입니다. 개별컵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어미 전갈과 새끼 전갈을 개별컵에 분리하면 사육자들이 각 개체의 건강과 발달을 쉽게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전갈 새끼는 몇 달 동안 임신을 하며 일십 80마리의 새끼를 낳을 수 있습니다. 특이하게도 어린 전갈은 태어난 후 적어도 한 번은 털갈이를 할 때까지 어미의 등에 붙어 있습니다. 어미 전갈은 갓 태어난 새끼를 등에 업고 다닙니다. 이 어린 전갈은 부드러운 외골격과 태어날 때 옅은 색을 띠고 있습니다. 이들의 취약성과 자기 방어력 부족으로 인해 식인 풍습을 예방하려면 이들을 격리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새끼 전갈은 엄마 전갈에게 잡아먹히지 않도록 따로 키워야 합니다. 탈피 후 약 1, 2주 후에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키워야 합니다. 수백만 마리의 어린 전갈이 탈피를 하고 있으며 이제 막 선별되어 뚜렷한 환경으로 분리될 예정입니다. 1번 댓글로 이 일이 끝날 때까지 함께 해주신다는 사실을 알려주세요. 태어난 지 약 10일이 지나면 아기 전갈은 땅으로 내려와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 사이에 그들의 어미는 교미와 출산을 재개한다. 아기 전갈이 자라서 성숙해지기까지는 약 6개월이 걸립니다. 전갈은 1, 2년이 지나면 독을 생산하기 시작합니다. 전갈은 냉열 동물이므로 번식 환경의 온도를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들은 건조한 환경을 선호하며 번식하는 동안 지나치게 습한 환경을 피해야 합니다. 이 동물종을 성공적으로 재배하려면 번식 방법과 자연적인 행동을 모두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갈의 다양성과 수량에 따라 적절한 번식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전갈은 식욕이 적고 거저리, 지렁이, 파리, 구더기, 바퀴벌레와 같은 작고 부드러운 동물을 먹는 것을 선호합니다. 그들은 일반적으로 5-7일에 한 번씩 식사를 하며 한 번에 거저리 한 마리만 섭취합니다. 배고픔과 식인 풍습을 예방하고 먹은 후에 인격화 되도록 충분한 음식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갈을 대규모로 사육할 때에는 안정적인 먹이 공급원이 필수적이며 거저리도 사육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전갈은 귀중한 약용 유기체입니다. 특허를 받은 한약재는 최대 150개에 이르며 전갈을 통째로 성분으로 사용합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의학 연구에 따르면 전갈은 발기부전을 치료하고 특정 체험 효과도 나타낼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전갈독의 경제적 잠재력은 상당하며 전갈 양식 산업을 위해 매년 수십억 달러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전갈을 자극하고 독 분비를 유도하기 위해 STI 충전물을 적용하여 유백색 액체 한두 방울을 방출합니다. 평균적으로 전갈은 하루에 약 2mg의 독을 생산하며 이를 수확하여 특수 용기에 보관합니다. 전갈 독에는 의학 분야에서 잠재적으로 응용할 수 있는 많은 화합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만성 통증, 암, 알츠하이머병, 뇌졸중 및 기타 질병에 대한 치료법을 개발하기 위해 이러한 화합물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전갈독. 전갈은 태국에서 인기 있는 길거리 음식입니다. 이 요리는 독특함, 참신한 맛,
그리고 그것이 제공하는 모험적인 경험으로 관광객들을 매료시킵니다. 바삭하게 튀긴 전갈을 맛보는 것은 요리의 즐거움을 탐구하는 사람들에게 독특하고 흥미로운 경험입니다. 전갈은 또한 다양한 다른 요리로 준비됩니다. 각 요리에는 고유한 방식으로 식사를 즐기는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독특한 맛이 있습니다. 이제 이 특정 종에 특히 관심이 있는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당신이 알지 못할 수도 있는 이러한 유형의 전갈에 관한 모든 정보. 전갈은 사막부터 암석 지역, 울창한 숲까지 다양한 해안 서식지에 서식합니다. 그들은 특히 극한의 온도와 부족한 식량원을 견딜 수 있는 가혹하고 건조한 환경에서 번성하도록 잘 적응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극한 조건을 견딜 수 있는 능력은 인상적인 생존 메커니즘을 강조합니다. 전갈은 어둡고 건조한 환경을 선호하는 야행성 생물이며 먹이 없이도 오랫동안 생존할 수 있으며 먹이에서 추출하는 수분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의 서식지는 사냥과 짝짓기에 필요한 터널, 자원을 제공하며 이러한 어려운 조건에서 효과적인 포식자이자 생존자로 진화했습니다. 전 세계에는 1,500종 이상의 전갈이 있으며 각 종은 크기, 색깔, 독의 강도가 다릅니다. 일부 종은 독성이 매우 강하여 인간에게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지만 다른 종은 상대적으로 무해합니다. 전갈종의 이러한 다양성은 생물학과 곤충학 분야에서 흥미로운 연구 주제가 됩니다. 연구자들은 다양한 종들이 특정 환경에서 번성할 수 있게 해주는 다양한 적응과 진화적 특성을 조사하여 그들의 생태학적 역할과 생존 전략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이끌어냅니다. 각 종은 독이 있는 사막 전갈부터 더 크고 독이 덜한 숲에 서식하는 전갈에 이르기까지 고유한 특성을 갖고 있으며 이는 전갈 그룹의 전반적인 복잡성에 기여합니다. 또한 전갈은 독특한 번식 과정으로 유명합니다. 다른 많은 동물과 달리 그들은 몇 년 동안 살 수 있으며 몇 년 동안 성장한 후에야 성숙해집니다. 일부 종은 사육 상태에서 최대 10년 이상 살 수 있는데 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다양한 환경에 얼마나 잘 적응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들의 번식은 또한 생활 주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암컷 전갈은 일정 기간 동안 새끼를 등에 업고 새끼가 스스로를 지킬 준비가 될 때까지 보호해줍니다. 어린 전갈은 독립하기 전에 여러 번의 탈피를 거치며 이 과정을 통해 성장하면서 생존하고 번창할 수 있습니다. 전갈의 번식 전략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야생에서의 생존과 포로 생활에서의 관리 측면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전갈은 오랫동안 인간 문화와 신화의 일부였습니다. 고대 이집트부터 다양한 중동 문명에 이르기까지 전갈은 종종 권력, 보호, 변화의 상징으로 여겨졌습니다. 예를 들어 이집트 신화에서 전갈은 죽은 자의 수호자인 셀케트, 이웃셀켓, 여신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다른 문화권에서는 강력한 독과 자신을 방어하는 능력으로 인해 삶과 죽음을 모두 대표하는 신비로운 생물로 여겨졌습니다. 전갈은 또한 수많은 신화와 전설에 등장하며 때로는 두려움이나 위험의 상징으로 다른 경우에는 신성한 공간의 수호자로 등장합니다. 다양한 문화적 맥락에서 그들의 중요성은 역사 전반에 걸쳐 그들의 신비로움과 존경심에 기여해 왔습니다. 전갈은 의학에서 중요할 뿐만 아니라 과학 연구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극한의 환경에서 살고 최소한의 자원으로 생존하는 능력은 회복력과 적응을 연구하기 위한 훌륭한 모델이 됩니다. 전갈의 생리학과 행동에 대한 연구는 과학자들이 유기체가 가혹한 조건에서 어떻게 번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통찰력을 얻는 데 도움이 되며 이는 다른 종의 생존 전략을 이해하는 데 더 넓은 의미를 갖습니다. 또한 전갈의 독과 외골격은 다양한 산업에서 활용될 수 있는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독성학, 신경생물학, 심지어 재료과학 분야에서도 귀중한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전갈은 적절한 조건이 제공된다면 포로 상태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고 심지어 번성할 수도 있습니다. 성공적인 전갈 번식을 위해서는 온도 조절, 적절한 습도, 먹이 주기 등 관리 요구 사항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포로 생활에 적응하고 통제된 조건에서 번식하는 능력은 과학적 연구와 의료용 독 생산과 같은 상업적 목적 모두에 가치가 있습니다. 적절한 관리에는 자연 서식지와 최대한 유사한 환경을 조성하여 자연스러운 행동을 보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적절한 관리를 통해 전갈은 수년간 사육 상태에서 살 수 있으며 의료, 과학, 심지어 요리용으로 전갈 제품을 제공하는 번식 프로그램의 지속 가능성에 기여도 합니다. 게다가 전갈은 생태계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며 특히 곤충이나 다른 절지동물과 같은 작은 먹이의 개체수를 통제하는 데 있습니다. 전갈은 이러한 개체수를 억제함으로써 생태학적 균형을 유지하고 식물이나 다른 동물 개체수를 방해할 수 있는 특정 종의 개체수 과잉을 방지합니다. 포식자와 먹이로서의 역할은 먹이 사슬의 필수적인 연결고리이며
사냥 행동은 안정적인 환경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더욱이 전갈의 존재와 행동은 그들이 살고 있는 생태계의 질을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환경 건강에 중요한 지표입니다. 전갈의 생태학적 역할을 이해하면 독과 독특한 생물학을 넘어 전갈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